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은 주간 섹션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부산시 한의사회에서 한의학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정관고려한의원의 박장호 원장님과 함께 한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장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장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관고려한의원 박장호 원장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한약이라고 하면은 몸에 좋고 기운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하더라. 워낙 오래된 그 한방이니까요. 그런 소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서 많이 듣는 한약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한약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네. 한약에 대한 잘못된 소문도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든지, 노인이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든지,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나가니까 효과가 없다든지, 한약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등의 소문이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져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소문도 새로 생겨났죠. 이런 소문들을 잘 살펴보면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선조들의 애환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어릴 때 녹용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이런 소문은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걸까요? 예, 우선 녹용이란 어떤 약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네. 녹용은 사슴록 불용이라고 해서 사슴의 뿔입니다. 녹용은 혈관, 신경, 뼈를 만드는 성장인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성장 촉진, 면역력 증진, 뇌기능 활성화 등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 발육이 늦거나 잔병 치레가 많거나 신체가 허약한 아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보약입니다. 혹시 이런 소문이 왜 생겨났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소문은 두 번에 걸쳐 생겨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입니다. 우선 조선시대에는 녹용이 아주 귀한 약재라서 평민들은 먹어볼 수 없었고 모두 궁중에 상납되었습니다. 근데 왕의 후궁들이나 왕손들이 각자 자신의 자식들에게 녹용을 먹이려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고 도난사고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궁리 끝에 약재 창고 앞에 방을 하나 써붙이는데 아이가 녹용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였습니다. 이것이 와전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해방 이후에는 녹용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때는 부잣집에서는 다 애들에게 녹용을 먹였죠. 그래서 애들에게 녹용을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머니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죠. 그러자 어느 가난한 집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녹용을 못 먹인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녹용을 많이 먹이면 아이가 바보가 된다고 하면서 위로한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이 왜 생긴 건가요? 예, 이 말도 어려웠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결과인데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보약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형편상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보약을 고집하는 자식을 회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노인들의 자식 사랑의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약이란 건 신체의 허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연로한 분들에게 형편이 되면 1년에 2번 정도 몸 상태에 맞게 지어드리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나간다, 효과가 없다. 이런 소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말은 한의원에서 여름마다 가끔씩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땀은 노폐물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약성분이 나올 수는 없죠. 여름에 다들 삼계탕이나 보신탕 등 보양식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삼계탕을 드시면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한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여름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경제가 어려운 시절 생긴 잘못된 인식입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한약을 먹기는 힘들었죠. 비싼 한약을 먹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혹시 약성분이 빠져나가는 건 아닐지 하는 괜한 걱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의원에서 약을 다려줬던 게 아니라 처백으로 받아와서 집에서 다려 먹었죠. 네. 여름에 더운데 주부들이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약을 다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한약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말 또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한방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의 씨는 나복자라고 해서 숙주향과 함께 쓰면 숙주향의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숙주향이 들어간 처방을 복용할 때는 무를 댈 수 있으면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자 그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머리가 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실험도 해봤는데 실험해보셨군요. 예,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각인 효과를 노리고 하셨던 말씀이셨죠. 비슷한 예로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그 손톱을 쥐가 먹어서 자기 분신이 된다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어두운 호롱불 아래에서 손톱을 깎으면 다칠까봐 생겨난 말이듯이요. 네.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다. 그래서 꺼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 한의원에 약재로 오시는 분들 중 특히 통통한 여성분들이 진료 말미에 자주 하시는 멘트가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인데요. 하지만 한약을 드신다고 살찌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한약은 대부분이 식물성 약재이고 실제 칼로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 자체가 살을 찌울 수는 없습니다. 단지 평소에 비위 기능이 약해서 많이 못 드시고 마르셨던 분들이 한약 치료를 받고 비위 기능이 살아나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살이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본인이 음식을 많이 드셔서 살이 붙는 것이지 한약 자체가 살을 찌운 건 아니죠. 체중에 관해서는 옛날에는 살을 찌우고 싶어서 한약을 많이 찾았지만 요즘은 비만을 치료하고자 다이어트 한약을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그런 얘기도 요즘 생겨났다고 한의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에서 사용되는 한약재는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라지나 마, 생강, 대추, 인삼, 황기, 율무, 호두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약재에 간독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네. 하지만 독성이 있는 약재도 몇 가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독초를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부자, 초, 천호 같은 약재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재들도 법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독성을 완화하고 일정한 용량만 써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있는 거죠. 양약을 양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듯이 한약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어야 합니다. 네, 한의사님. 예.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더 이어서 들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관 고려한의원 박정원 원장님과 함께 한의학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